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관계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랜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어디서 사귀겠느냐는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4년간 70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것이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쁘기보다는 피곤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왠지 내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불평불만을 들어주다가 정작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관계가 이미 여러분에게 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 교수는 우정의 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5명, 결혼식에 초대할 정도의 친구는 50명,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50명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이름만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한정된 자리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위한 자리가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의 생물학적 연령을 2.5개월씩 더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0.5%씩 빠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주는 친구는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ඝ아먹는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10건 6세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가 무려 12년입니다. 12년을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간관계가 이 격차를 더 벌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5년만 더 줄어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짚어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사이에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무슨 예의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친구 아니냐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바로 그 편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되었을 때 관계는 독이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선을 넘으면 그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시기하고 여러분의 실패를 즐기고 여러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왜 친구라고 부릅니까?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정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서 독이 되는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의 노인 중 78명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감은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독감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없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5.7%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쁜 관계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것이 뇌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면 뇌는 그것을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신발과 같습니다. 밑창은 다 닳았고 모양도 흐트러졌지만 새 신발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잘못된 관계도 익숙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관계를 끊으면 매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나이에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느냐는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회의 시선 때문에,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서 독을 마시면서도 웃는 것입니다. 습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던 친구, 명절마다 연락하던 친구,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만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뇌의 40% 이상의 행동이 습관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습관의 회로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마치 금연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입이 근질거리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담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적으십시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3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고갈되는가? 이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가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 이상에서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관계가 지금은 독이 될 수 있고, 예전에는 불편했던 관계가 지금은 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만이 여러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거리두기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싸우고 절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거리두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주 만나던 친구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전화할 때마다 1시간씩 통화하던 것을 15분으로 줄여보십시오. 모임에 매번 참석하던 것을 2번에 한 번만 참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어디서 사귀느냐고 말합니다. 장담컨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복지관의 취미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십시오. 아파트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만 투자하십시오. 3개월이면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6개월이면 안부를 주고받고, 1년이면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10년 더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한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불편한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정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변화가 두려워서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지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관계를 점검하고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마음이 평화롭고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관계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